네, 전국 대담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 교수님은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네.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또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정말 그 총리를 찾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너무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임을 시켰는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최창렬 교수님 예상하셨으니까. 예상은 못했고 네. 농반 진반으로 차라리 정원 총리 위임도 방법이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네, 글도 네. 썼고 그랬는데 그렇다 해도 정원 총리가 유임될지 몰랐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거고 일단 뭐 현실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 교수께서 이제 그 부분을 비판을 하셨는데 고육지책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 살을 깎아서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삼국지에 나온 얘기인데 네.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거였거든요. 네.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정부의 무능과 혼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4월 27일 날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사표가 수리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수습한 이유다라고 약속이었잖아요, 일종의. 네. 예. 일단은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어긴 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청문회를 통과하는 인사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두된 게 정치인 총리였는데 네. 정치인 총리에 대한 부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원점 회기다라는 비판은 명하기 어렵다. 일단 네. 총평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정치인 총리를 기용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일 무난한 그 과정이었지 않나 싶은데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이 지금 이제 청문회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그럼 한번 검증이 된 공중들한테 검증이 된 정치인들, 특히 화평의 충청권 총리들을 많이 무난한 그 대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발표하기 전날도 제가 그 YTN에서 그 네. 다른 평론가와 함께 많은 분들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안 듣는지 바로 유임을 시켜버렸고 그 원로 정치평론가들이 있죠. 뭐 그 박찬종, 조순영 이런 분들이 그 정홍원 총리 유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쪽의 얘기를 또 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이 어쨌든 총리제의 그 자리라는 게 굉장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고요. 그 정부의 권위도 이 국무총리를 못 찾아서 유임했다. 권위도 그렇게 무게가 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총리 후보를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모르겠어요. 찾으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국정농단이 너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7.30 재보선 앞두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여권의 부담감 이런 네. 것도 작용했던 것 같고 또 사실 그 이후에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 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유족들이 원했던 건데 그런 하나의 모델을 적용한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었고 국가를 대개조한다라고 얘기했고 인적쇄신, 개혁, 관피하기 얼마나 많은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내각의 수장이 다시 유임이 됐고 그리고 김우주 실장 여전히 유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이 능사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모든 일에 책임을 안 지면 어떡합니까? 전방에서 사병이 월북하면 사단장이 못 받는 거고요. 그게 책임지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과거 2005년도에 사퇴했었고. 근데 지금 이번 경우는 불가피한 현실론이라고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떤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설명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책임 총리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원 총리는 어떠한 역할을 맡기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네. 이 헌정사상 첫 총리 유임이잖아요. 여야의 그 시각차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여야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의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합니다.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까지 해서
물러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오기 인사의 극치입니다. 어제 정 총리가 대통령께 필요하면 진원도 하겠다라고 하고 조금 뭐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나름대로 보여줬는데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좀 다른 총리의 권한을 좀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홍원 총리도 그 사의가 이제 반려가 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도 여러 가지 참 곤란한 이런 네. 와중인데 대통령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맡아달라. 아,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받아들였을 텐데 옛날에 그 영의정들은요, 한번 사의를 내면 왕이 안 된다. 예. 계속 맡아달라고 해도 보통 뭐 7번, 9번 이렇게 고사를 하고 예. 초야로 돌아갑니다. 네. 그만큼 영의정이라는 자리는 참 엄중하고 이 진퇴가 분명한 그런 아주 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사의를 표시했다가 다시 받을 때는 본인도 좀 우스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못했던 책임 총리제 예.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진언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진언 플러스 직언 해서 뭔가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조금 전에 이제 새누리당 대변인이 고뇌에 네. 찬 결단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네. 이거 여권에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인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언제? 1987년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때 민주화 물결이 도도하게 일어날 때 전두환 전 정권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 호언을 해야 된다. 호언. 그 유명한 4.13 호언 아닙니까? 이거 결정할 때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용어도 좀 저는 옛날 생각이 좀 나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쇄신의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이 고뇌에 찬 결단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고뇌에 찬 결단이란 말이 별로 감동을 안 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네. 이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고뇌에 찬 결단이 될지 야당이 발표한 어이없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현실론이라고 저도 말씀드렸으니까 유임된 걸 비판하는 건 이게 의미가 없어졌겠죠. 네. 나름대로 많이 비판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고뇌에 찬 결단이 되고 고육주책이 되려면요. 자기 살을 깎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고육주책이라는 게. 네. 어떤 깎는 모습을 보여주냐가 관건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7.30 재보선의 성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근데 그 부분 역시 출발은, 그 단초는 여권이 총체적으로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자기 살을 깎는 고육주책이 되는 것이고 고뇌에 찬 결단이 될 텐데 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총리께서 진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인식의 변화가 없거나 국정 운영의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야당이 얘기하는 어이없는 원점 회귀형의 총리를 가볍게 보는 총리제의 현실 그대로 드러낸 그런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역시 그것이 전자가 될지 후자가 될지는 아직은 판단 못하겠으나 그야말로 대통령 인식 변화와 국정기조 변화의 그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고뇌에 찬 결단, 새누리당 이 예비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된 청문회 문화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권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책임지고 떠나려 했던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 두 사람 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이거든요.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도 상당히 영향 미치는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 위임이. 그렇죠. 예, 특히 서청원 주자라든가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을 좀 감싸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민심을 정확히 읽고 하는 발언인지 당장에 이제 친박 정권의 어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발언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김영우 의원 지금 굉장히 소장파인데 네. 오늘 발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마보이 정당은 더 이상 안 된다. 새누리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YTN 출신이죠. 예, YTN 네, 기자예요. 그렇습니다. 예, YTN이 요즘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이 윤두현 수석은 또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김영우 의원은 마마보이 정당은 더 이상 안 되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김용호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갈 당권을 겨냥할 경륜과 실력을 갖췄냐는 별개로 하고요. 네.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돼서는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볼 때 말이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입니다만 어쨌든 내각의 수장과 청와대의 그 비서진의 수장이 다 유임된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책임 총리 얘기 많이 하고 책임 장관 얘기 많이 합니다만 보다 상위 개념이 책임 정치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설명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인사청문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정의 공백도 너무 장기화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긍정적으로 100번 이해해서 그런 점을 인정한다 치더라도요. 제가 네. 말씀드린, 그리고 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없으면은 이런 인사는 대단히 희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여당,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논리 접근과 어떤 형식 논리가 있었던 것인가를 설명해야 된다. 단지 정호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상당히 잘한 면도 있습니다. 좀.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마냥 비판하고 싶지는 않으나 아무튼 책임 정치라는 측면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잇따른 총리 자진 사퇴 과정을 보면서 실제로 총리 제의가 와도 거절하신, 고사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검증의 벽이 너무 높은 건지 엇갈리는 의견이 있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무성 의원도 청문회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청문회라는 그 좋은 제도가 흠없는 공직자, 정말 훌륭한 공직자를 걸려는 그런 제도인데 네. 거기를 못 갔다고 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청와대 얘기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고사를 하는데 특히 가족들이 말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흠이 있는 건지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대쪽에 생각하면은 박근혜 정부 밑에서 총리를 하고 싶지 않은 인사도 있는 건지 이런 또 의심까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를 못 찾아서 유임시켰다는 게 이런 계속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네. 저는 좀 더 절실하게 좋은 총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요. 어떤 총리가 좋으냐에 대해서 각계 원로들의 많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들이 다 총리 후보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지 그래서 예. 그분들이 고사를 하고 그분들이 또 하기 싫었는지 네. 그게 누구죠? 뭐 여러 분 있더라고요. 김철수 명지대 석좌 교수도 있고 조순영 의원도 있고 많이 나와오는데 그런 분들 다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혹시 안 가가지고 못 찾을 바에는 유임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한 얘기를 조 의원이나 박찬종 의원이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인사청문회 제도 말씀은 여야가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요. 어떤 네. 형태든 간에 인사청문회 제도 좀 고쳐야 되겠다는 건데 그 고쳐야 되겠다는 게 여권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보다 지금 정교화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의 경우는 도덕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2차 검증회 때 이제 능력, 자질, 역량 이런 걸 검증하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것은 청문회를 좀 탓하는 듯한 네. 청문회 제도 때문에 그리고 언론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영 청문회 벽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뭔가 오도된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쪽이 다 중첩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은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그것이 청문회 제도가 너무 정밀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인재들이 등용이 안 된다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더 엄밀합니다.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야가 좀 이번 인사를 이미 인사 끝나고 앞으로도 많이 인사가 있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도 열려야 되고 너무 청문회를 어떤 인재 등용의 걸림돌로 보는 인식은 아주 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 국정 공백이 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자동차 연비 문제 놓고 두 부처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국무조정실이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정 공백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총리가 지금 그것을 잘 장악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짧게 좀 견해 듣겠습니다. 예, 이번 그런 연비 문제 같은 거 조율이 안 된 것도 역시 네. 총리가 사의를 밝히고 영이 안 서는 가운데서 새 총리는 오지 않고 공백 사태에서 빚어진 겁니다. 그 밑에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인데요.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을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인데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총리가 없으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보는데
제가 뭐 특정인을 비난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뭐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국무조정실장이 무슨 칼럼도 쓰고 하던데 국무조정실장이 칼럼 쓸 그런 그 여유가 있습니까? 온 나라의 산적한 현안을 다 그 24시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그 어떤 잘못된 안이한 그 환경에서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네. 칼럼을 썼는? 뭐 일간 그 보니까 여러 가지 칼럼 많이 쓰더라고요. 뭐 저는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하면요. 예. 우리나라 그 국정의 모든 과제를 조율하는 정말 바쁜 사람 중에도 으뜸으로 바쁜 사람인데 예. 제가 느끼기에 그 어떤 일간지 같은데 이렇게 칼럼도 한가하게 쓰고 하는 거 보면 너무 한가하다 장관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그런 안일한 그 직무 그 자세가 이런 어제 그 연비 같은 우리가 네.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그 속이 상합니까? 공인 연비와는 다른 그 연비가 나왔을 때 허탈함. 이거 빨리 조정해줘야 되는데 이거 실패했다는 자체가 전형적인 총리의 공백, 국무조정실장의 그 업무 그 태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최창렬 교수님. 일단 총리실의 역할이 내각을 통할하는 거잖아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걸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총리는 있긴 있었던 겁니다. 총리가 없던 건 아니었으나 사실상의 퇴임이 전제됐던 총리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 생긴다고 보는데 일단 뭐 1차적인 원인은 그거라고 보고 근데 근본적으로요. 총리나 이 내각 이런 부분들이 내각의 장관들이 총리를 의식하지 않고 장관이 자꾸 청와대 수석을 의식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아요. 이건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도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자꾸만 책임 총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총리에게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책임도 부여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정 교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내각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는 것들 이런 것도 조정이 국무조정실이란 말이죠. 총리실에 네. 두 개가 있거든요.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고 국무조정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영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각의 여러 업무들이 통할되지 않고 업무의 조정, 그리고 업무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역시 그것은 대통령 인식 변화가 전제될 때 총리에게 힘이 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그 유임된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민심은 그런 걸 볼 테니까. 근데 여전히 기존의 총리제를 운영한다면은 그야말로 이런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 네. 말씀 더 드리면요. 연비 그 관임금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그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안일해가지고요. 그 서구의 그 인류 업체들의 그 연비, 그 디젤 엔진에 많이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국무조정실장님 이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칼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의원직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 모두 전국에서 15군데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야 판세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네. 국무총리의 그 재신임, 유임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여권 쪽에서 많이 이룰 확률이 크죠. 그렇다고 보면은 몇 개쯤 얻을 것 같습니까? 여권이 15개 중에 여당이.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비관적으로 울산밖에 건질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산도 다 잃고. 부산도. 예. 예. 그런 얘기.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그 해운대에서 이번에 오거돈 후보가 이겼어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오거돈 후보 나온다면서요? 이번에? 예, 나온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부산도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울산 한 곳 정도만 보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것 같고 예. 수도권 같은 데서 또 충청권 이런 데서 그 의석이 많아요. 네. 이런 데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야당이 유리한 건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예. 네. 교수님 어떻게? 현재 수도권이 9군데거든요. 서울이 한 군데, 경기가 5군데, 네. 충청이 2군데예요. 그래서 9군데란 말이죠. 충청은 세 수도권으로 곳입니다. 세 곳이죠. 충청 충청 세 곳. 곳입니다. 그래서 네. 9군데, 서울과 경기와 충청이 9군데인데 네. 지금 충청의 민심도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기초단체장과 물론 광역단체장은 달랐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의 이런 총리 유임이라든지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네. 이런 상황은 상당히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수도권이 많고 울산이 지금 영남이 2군데인가 그렇죠? 호남이 4군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소야대가 여대 야소가 깨질 가능성도 높아요 이번에.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뀌는 건 국정 운영에 굉장한 분수령이거든요. 네. 이번에 상당히 민심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 또 인사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 볼 때는 네. 여건이 대단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남았는데 좀 변수가 그 사이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죠. 새누리당 대표도 또 새로 현재로서는 이제 현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달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국정 운영 기조가 다 변하지 않더라도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의 단초라도 보인다면은 그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현재 단계로 볼 때 그동안의 쭉 국정 운영의 스타일로 볼 때 한 달 내로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제에 입각해서 볼 때 여건이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근데 우리 정치가 이제 나아지고 점점 쇄신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 정치권은 계속 돌고 돕니다. 결국은 올드보이들의 귀환전, 화려한 귀환전이 되는 이런 재보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노리거나 네. 관심 두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과연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게 국회의원 선거인데 또 아무런 지역적 연구가 없는데 화려한 인물들이 가가지고 화려한 전국구다 지역구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전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